미국 현지에서는 LAFC와 레알 솔트레이크 RSL 전 이후 손흥민의 격한 분노를 둘러싼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스코어만 보면 LAFC가 4-1로 완승했고 손흥민도 한 골 1도움으로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커진 이유는 경기 내내 이어진 판정의 일관성 부족 그리고 결정적 장면에서의 오심 의혹 때문이다. 여러 차례 밀치기와 거친 접촉이 있었고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조차 반칙이 제대로 불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느린 화면으로 재생된 클립들에서는 손흥민이 두 차례나 발을 걷어차이는 모습이 포착되며 절호의 득점 기회가 무산된 정황이 뚜렷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경기의 말미 84분경 교체 장면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평소 젠틀맨 이미지로 통하던 손흥민이 대기심을 향해 드물게 감정을 표출한 것이다. 얼굴을 찌푸리고 강하게 항의하는 손짓, 그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직접 나서는 스티브 체론돌로 감독의 모습까지 더해지며 현장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초반에는 대기심이 빨리 나가라 는 제스처와 고함으로 손흥민을 재촉한 태도가 도화선이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영상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손흥민의 분노는 단발적 감정 표출이 아니라 경기 전반에 걸친 판정의 불균형과 편파성에 대한 누적된 반응에 가깝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꼽힌 것은 전반 추가 시간 47분 무렵이다. 부안가가 선제골을 넣은 직후 손흥민은 부안가의 패스를 받아 우측에서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고 이때 RSL의 4번 베라가 접근했다. 손흥민이 오른발로 공을 치켜 빼려는 순간 베라의 오른발이 손흥민의 발을 걷어차는 듯한 접촉이 발생했다. 0.25배속으로 확인한 영상에서는 수비수가 공이 아닌 발을 가격하는 장면이 뚜렷하다는 평가가 많다. 손흥민은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 문전에서는 잠시 뒤엉키는 혼전이 벌어졌다. 손흥민은 쓰러진 채로도 끝까지 공을 살리려 했지만 이후에도 계속된 밀침과 간섭으로 기회는 사라졌다. 다수의 팬과 해설자들은 이 장면을 명백한 페널티라고 규정했지만 주심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다. 비슷한 양상은 후반에도 반복됐다. 82분경 손흥민이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장면에서 다시 4번 베라가 개입해 손으로 몸을 밀치는 동작이 보였고 곧이어 왼발로 공을 걷어내며 위기를 덮었다. 득점으로 직결될 수 있는 결정적 찬스가 수비의 핸즈로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지만 이때도 휘슬은 없었다. 여기에 RSL의 92번 선수가 손흥민의 어깨를 잡은 뒤 스스로 넘어지는 장면까지 겹치며 주심은 뒤쪽에서 넘어지는 모습만 보고 오히려 손흥민의 파울을 선언했다. 접촉의 선호와 강도를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전반 38분 무렵에는 4번과 8번 루나의 연속 반칙 정황이 문제로 떠올랐다. 4번이 뒷공간 전환을 노리던 손흥민을 밀쳐 균형을 흔든 직후 쇄도하던 루나가 발목을 걷어차 손흥민을 쓰러뜨렸다.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 골키퍼와의 완벽한 1대1이 전개될 수 있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평가다. 그럼에도 경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루나는 쓰러진 손흥민을 일으키기는커녕 말다툼을 유발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논란을 키웠다. 세트피스 장면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판정이 있었다. LAFC가 준비된 전술로 박스 안침투를 시도하던 중 RSL 수비 셋이 동시에 점프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넘어졌고 주심은 즉각 휘슬을 불어 LAFC의 파울을 선언했다.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손흥민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한 채 손을 내저으며 항의했다. 많은 장면을 관통한 키워드는 일관성의 부재였다. 손흥민이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는 작은 접촉에도 파울이 선언되는 반면 손흥민이 집중 견제를 받을 때는 강한 충돌에도 휘슬이 생략되는 모순이 반복됐다. 카드 운영 또한 비슷했다. 거친 태클에는 관대하고 가벼운 충돌에는 과도하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다는 지적이다. 사실 손흥민은 MLS 데뷔 후 판정 이슈로 기회를 놓친 사례가 이미 몇 차례 있었다. 특정 경기에서는 오프사이드 판정과 관련해 혼선이 생기며 비판 여론이 커지기도 했다. 리그가 논란 해소를 위해 레프캠, 랩캠 등 새로운 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기본기인 판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는 평이 이어진다. 이번 경기 이후 미국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손흥민의 분노를 이해한다 는 반응이 우세했다. 무시된 페널티 상황들, 골키퍼와의 1대1에서의 거친 반칙, 그리고 경기 내내 누적된 밀침과 발길질에도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공감대를 만들었다. 교체 시 대기심을 향한 손흥민의 항해 또한 단지 순간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라 부당하다고 느낀 상황들에 대한 리더의 메시지로 읽힌다. 팀의 에이스이자 주장급 영향력을 지닌 선수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개인의 억울함만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팀과 동료를 보호하려는 책임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는 태도는 동시에 리그 전체의 개선을 요구하는 무언의 압박이 된다. 판정의 신뢰도는 리그 경쟁력과 직결된다. 스타 플레이어가 공정한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팬도, 미디어도,
파트너십도 함께 성장한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간단하다. 경기의 흐름을 가르는 장면에서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되었는가, 그리고 접촉의 성격과 강도, 위치, 특히 박스 안 등을 종합 판단했는가다. VAR이 있든 없든 주심과 보조심, 대기심을 포함한 오피시에이팅 팀이 동일한 기준으로 90분을 관통해야 한다. 특히 박스 안에서 선수의 발을 가격하거나 손을 사용해 득점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는 국제 기준 어디서나 엄중히 다뤄진다. 그 기준이 흐려질수록 선수들은 과도한 신체 접촉을 전술로 오인할 수 있고 경기는 더 거칠고 산만해진다. 손흥민의 분노가 타당했는지의 문제를 떠나 그가 던진 질문은 MLS가 반드시 답해야 할 과제다. 리그는 이미 월드스타들의 유입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럴수록 판정의 질과 일관성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현장의 심판 교육, 피드백 시스템, 판정 공개와 설명 절차, VAR 운용 원칙 등 전반적인 오피시에이팅 프레임을 재점검해야 한다. 선수 보호와 공정 경쟁이라는 두 축이 단단히 서야 흥행이라는 열차도 곧게 달릴 수 있다. 결국 LAFC의 4일 승리, 손흥민의 맹활약, 그리고 그가 끝내 표출한 분노는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된다. 스타가 자신의 몸으로 부딪혀 체감한 불균형을 세상에 꺼내놓았고 팬들과 미디어가 이를 증폭시켜 공론장으로 옮겼다. 이제 공은 리그와 심판진에게 넘어갔다. 이번 논란이 일회성 분노로 끝나지 않고 판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면 손흥민의 항의는 개인의 감정 표현을 넘어 MLS의 질적 성장을 견인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경쟁이 치열한 리그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이 요구하는 다음 단계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손흥민은 특권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기준을 요구했다. 유사한 상황에 다른 판정이 내려질 때 신뢰는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선수는 허용선의 경계를 의심하고 감독은 경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며 관중은 자신들이 기술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행운과 불운의 추를 보고 있는지 묻게 된다. 프로 환경에서 심판의 경기 감각은 필요하지만 감각이 원칙을 대체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가장 팽팽한 순간일수록 원칙은 그 가치를 증명한다. 마치 전류를 통하게 하는 도선처럼 시스템 전체를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잡아주는 축이다. 왜 이번 일이 MLS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 리그는 지금 보기 드문 가속 구간에 올라탔다. 관중은 폭증하고 월드스타들이 합류하며 중계권과 스폰서십이 확장된다. 단발의 사고가 배를 침몰시키지는 않지만 일관성 없는 판정의 연쇄는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평판을 침식한다. 프로스포츠는 신뢰의 산업이다. 규칙에 대한 신뢰, 심판 역량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선수들이 신체 한계의 가장자리에서 시도할 때 보호받는다는 신뢰. 큰별이 목소리를 낼 때 그것은 경고이자 기회다. 성장 곡선이 비틀어지기 전에 시스템이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손흥민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리더는 동료와 팀이 손해를 볼 때 침묵하지 않는다고. 관중석의 숨가쁜 탄성, 긴장 속의 응원은 오직 한 가지 전제에서 가치를 갖는다. 결정적 장면들이 같은 저울로 달아지는 경기장. 어느 리그든 논쟁의 밤은 있다. 그러나 논쟁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만약 MLS가 경청하고 행동한다면 박스 안접촉 판정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명백한 득점 기회 박탈 DOGSO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경기 후 판정 설명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이번 사건은 골칫덩이가 아니라 초석이 될 것이다. LAFC에게 과제는 분노를 생산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이다. 큰 팀은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해를 두려워한다. 승리하는 팀의 본질은 단지 더 많은 골이 아니라 경기장 위 모든 행동의 기준을 더 높이는 데 있다. 전술 규율에서부터 동료를 향한 보호의 태도까지. 손흥민이 반응했을 때 동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 이미지를 위험에 내놓고 경기를 공정의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주장의 자세를 보았을 것이다. 관중은 또 무엇을 보았을까? 티켓 값을 정당화하는 단 하나의 이유, 옳고 그름이 여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기. 심판진에게도 이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직업적 기회다. 좋은 심판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차를 공동의 지식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접촉의 힘과 방향, 공인 접촉의 우선순위, 위치와 맥락을 분석하는 구조화된 사후 피드백 체계가 필요하다. 이 체계가 논쟁적 장면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해부하고 내부에 널리 공유될 때 심판진 사이에는 공통 언어가 생긴다. 공통 언어가 자리 잡으면 개인차는 경기를 임의의 극단으로 끌고 갈 수 없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다음번 손흥민이 박스 가장자리에서 공을 잡을 때 우리가 논할 주제가 오직 개방각, 궤적, 움직임의 영리함, 이 게임의 순수한 아름다움이기를. 판정 논쟁은 후방으로 물러나 절차와 학습과 약속의 영역에서 조용히 해결되기를. 그때 모두가 이긴다. 선수는 자유롭게 뛰고 심판은 자신 있게 호각을 불며 관중은 망설임 없이 환호하고
MLS는 재능이 단 하나의 자로 공정성으로만 평가받는 무대로 거듭난다.